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성형외과도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수술해라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치료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돌출과 무턱을 보였던 모습으로부터 돌출이 개선되고 무턱이 개선된 모습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 치료를 통해서 수술 없이 무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요, 무턱 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턱인 경우에 생각해보면 위에 턱에 비해서 아래 턱이 후방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니까 아래 턱 자체도 작은데 아래쪽에서까지 발치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하면 아래 턱과 아래 치아들이 너무 뒤로 들어가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턱 환자분들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아래쪽에서도 발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아래 치아 배열들에서 발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고민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위아래 앞니의 전후방 관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평 피계라고 하는데요. 위아래 앞니가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인데 위에 앞니에 비해서 아래 앞니가 뒤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무턱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평 피계가 큰 경우, 오버젯이 큰 경우라고 저희가 표현도 하고요. 아래 앞니에 비해서 위에 앞니가 전방으로 많이 돌출된 경우에 무턱 환자라고 하면 아래쪽에서는 안 뽑는 것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를 따라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아래 앞니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 앞니만 빼서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안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를 뽑는 부분에 결정할 때 아래 치아 배열에 치아 밀집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다른 거죠. 이가 많이 삐뚤빼뚤해서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아 배열을 위해서 발치를 하기도 합니다. 무턱인 환자분이신데 위에 앞니에 비해서 아래 앞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서 정상적 수평 피계 과정을 갖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위에 앞니가 들어가려면 아래 앞니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위에서도 발치하고 아래에서도 발치를 해서 4개의 발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증례도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발치하고 교정 치료를 진행한 무턱 교정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돌출입과 무턱을 주소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 환자분은 본인의 무턱에 대한 불만이 꽤 컸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수술 없이 위아래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통해서 무턱을 개선하고자 치료 계획을 수립한 경우죠. 처음 왔을 때 치아 배열 상태를 보면 위아래 앞니가 전방 경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에 앞니와 아래 앞니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 위에서는 첫 번째 작은 어금니 양쪽으로 뽑기로 했고요. 아래에서도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양쪽으로 뽑기로 하고 교정 치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정 장치를 부착을 하고 발치가 시행된 상태입니다. 이를 뺀 공간으로 우리가 치아 배열들을 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 8개월 정도 흘렀을 때 발치 공간이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간이 더 흘러서 거의 다 발치 공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교정 치료를 종료를 했죠. 치료 시작한 시기로부터 2년 정도 지나서 교정 장치를 제거하고 위아래 안쪽에 고정식 유지 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이제 옆모습 변화는 돌출과 무턱을 보였던 모습으로부터 돌출이 개선되고 무턱이 개선된 모습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치료 전에 옆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위아래 턱뼈의 크기 차이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A&B 값을 평가했을 때 이게 크면 클수록 위에 턱에 비해서 아래 턱이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값인데 정상 값이 한 2도에서 4도 정도인데 이분은 5.7도입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큰 값을 보이고 있고 골격적인 2급 부정교합에 해당되는 환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골격적으로 위에 턱뼈에 비해서 아래 턱뼈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해당되는 환자분이셨지만 수술 없이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로 돌출입을 개선함으로써 무턱이 해소된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랑 처음 상담할 때 성형외과도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양악 수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치료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 환자분을 설득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시켰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제가 이 환자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수술을 하는 게 맞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저는 교정치료를 권장해 드리고, 교정치료로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도 많이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제시하는 치료 방법들이나 계획들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도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이분의 모습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라서 그렇게 치료를 진행해 드렸고,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치료를 종료했던 그런 사례라서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습니다. 무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수술 없이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꼭 발치하지 않고 돌출입을 개선하면 동시에 마찬가지로 무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무턱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을 교정치료할 때 무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환자분들과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더 늘어난다거나 환자분이 더 힘들고 통증이 더 심하다,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교정치료만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아래턱뼈의 형태나 작은 크기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수술을 하지 않는 거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정치료 하듯이 발치를 동반하든 혹은 뭐 비발치로 돌출입을 개선하든 간에 돌출입이 개선되면 아래턱이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어서 교정치료를 통해서 수술 없이 무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